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갔더니 집안의 싸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눈치가 보여 방으로 들어갔더니 먼저 퇴근했다던 남편이 보이질 않았어요. 남편 휴대폰도 화장대 위에 그대로 놓여있는 모습에 제가 눈치를 보며 시어머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이는 어디 간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묻는 거니? 순간 시어머님 목소리에서도 냉기가 철철 흘러 넘쳤는데요. 그 모습에 어안이 벙벙해진 채 제가 다시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글쎄 그걸 왜 나한테 묻냐니까. 우리 영준이가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좀 이상해졌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니?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상해졌다고. 시어머님이 이까지 악문 채 소리쳤고 안방에 계시던 시아버님도 거실로 나오더니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인 게야. 집안 꼴 아주 잘 돌아간다. 시아버님이 노려보는 눈빛이 어찌나 싸늘하던지 오금이 저릴 정도였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럴 바에는 니들 당장 나가 살아라. 네? 저희 보고 나가 살라고요?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님을 바라봤는데요. 시어머님이 쐐기를 박듯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다 귀찮으니까 니들 당장 나가 살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산다고? 맘 불편하게 이렇게 살아야겠니? 그건 그이랑 상의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도 많이 곤란한데. 제가 미처 말을 잇지 못한 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자 시어머님이 다시 쏘아 붙였습니다. 그럼 니들 편하자고 우리 보고 불편하게 살란 말인 거니? 암튼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린 니들하고 못 사니까 이번 달까지 짐 싸서 나가. 시어머님이 안방으로 들어갔고 그 뒤를 시아버님이 따라 들어갔는데요. 방으로 들어가기 전 시아버님의 눈이 싸늘하게 다시 희번덕거렸습니다. 두 분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도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저도 방으로 들어와서 대충 옷을 갈아입고 남편을 찾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니다 보니 남편이 한 편의점 파라솔 의자에 앉아서 안주도 없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채 다가가 물었어요. 여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당신 왔어? 남편이 태연스럽게 묻고는 다시 소주를 마셨어요. 여보, 혹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왜? 혹시 당신한테 뭐라고 한 거야? 엄청 화내시면서 우리 보고 이번 달까지 짐 싸서 당장 나가라고 하시던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제가 다시 물었는데요. 순간 남편이 짜증스레 소리쳤습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진정하고 알아듣게 말 좀 해봐.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너무하냐고. 사실 얼마 전부터 나한테 유럽 여행을 가게 돈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 뭐? 갑자기 유럽 여행을? 듣자 하니까 사촌형이 큰아버지 큰어머니 두 분한테 유럽 여행 보내드리겠다고 했대. 근데 큰아버지가 아버지한테 같이 가자고 했다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여행 보내달라고 해보라고 시켰던 모양이야. 며칠 전부터 유럽 여행 노래를 부르는데 난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라며 남편이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큰아버님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 아주버님이 부모님 두 분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큰아버님 성품이 좋은 분은 아닌지라 자랑도 할 겸 시아버님을 부추겼다고 하네요. 그렇게 계속 유럽 여행 이야기를 꺼냈지만 남편이 정중하게 거절을 해왔는데 그날은 아주 작정하고 남편에게 신경질까지 부리면서 남편을 압박했답니다. 민수는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러니까 일이 더 잘 풀리는 거야. 민수는 누구랑 달라서 아주 잘 컸다니까.
민수 처도 당연히 보내드리라고 했다던데 우리 집은 둘이 어쩜 그리도 똑같은지. 그동안 네가 아들로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평소에도 시부모님은 사촌 아주버님과 비교를 자주 하곤 했다는데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도 두 분에게 대들었답니다. 그런 아버지 어머니는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긴 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가 널 이만큼 키워주고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해준 게 없긴 왜 없어?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민수 형이랑 나를 비교하는 거 자체가 웃긴 거 몰라서 그러세요? 웃기긴 뭐가 웃겨? 그렇잖아요. 민수 형은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미국 유학도 다녀오고 결혼할 때도 큰아버지가 서울에 30평대 집도 하나 사줬잖아요. 나도 그 정도 받아서 사는 게 넉넉했으면 당연히 두 분한테 유럽 여행도 보내드리고 했겠죠. 근데 전세 자금도 부족해서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살라고 한 거잖아. 근데 뭔 불만이 그렇게나 많아? 우리가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라며 남편이 두 분을 있는 대로 노려보다가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하네요.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던 남편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해져 있었는데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문득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쯤 우리는 결혼한 지 막 3개월이 되었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합가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부모님의 억지에 어쩔 수 없이 합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은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일어났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아무래도 집 문제가 제일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기에 둘이 열심히 발품을 팔아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하지만 서울 집값을 감당하기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남편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영준 씨, 집값이 많이 비싼 줄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 그러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어림도 없겠네. 그래서 말인데 내 친구들도 다들 대출받아서 들어가더라고. 우리도 대출받아서 매달 갚아나가는 건 어떨까? 영준 씨랑 내가 고정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있으니까 생활비 아껴서 매달 갚아나가면 될 것 같거든? 대출? 나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은경이 너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영준 씨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으니까 당연히 미안할 수밖에 없지. 정말 미안해. 이미 다 알고 결혼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앞으로 둘이 열심히 벌어서 갚아나가자. 남편이 주눅든 표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제가 조용히 남편을 달랬는데요. 남편은 대학 학비도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지라 취업을 하고 내내 학자금도 갚아야 했고 중간중간에 시댁에 일이 생길 때마다 도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고요. 그렇게 전세대출을 받기로 결정을 했고 다시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어느 날 시부모님이 불러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아버님이 인상을 잔뜩 쓴 채 입을 뗐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듣자하니 네가 대출을 받자는 말을 꺼냈다며? 아, 네. 우선은 돈이 부족해서 대출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대출을 받아 대출을 받기엔. 시아버님이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나무라듯 말을 하자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대출을 왜 받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받는 거지. 아니지.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서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은경이는 돈이 좀 있는데 내가 모은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겠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보고 대신 받아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왜 그러시는 거야? 너 지금 그 말본새가 뭐야? 시아버님이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다시 대답했어요. 대출 안 받으면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서 대출은 절대 안 돼. 아니 그럼 돈이 없는데 대출을 받지 말라고 하면 결혼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누가 결혼을 하지 말래? 그럼 대체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출 받지 말고 그냥 자금 원금 같은 거라도 알아보던지 해. 집 없는데 대출 받는 거 친척들이 알기라도 해봐. 집안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지. 니들 대출 받을 거면 우리랑 영권을 생각해. 우린 니들 결혼식 참석도 안 할 거니까.
시아버님이 괜한 억지를 부리는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었기에 제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요. 남편도 역시나 저와 같은 심정이었던지 짜증스레 말했습니다. 돈을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대출 받는 것까지 뭐라고 하면 뭘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게 그동안 내 월급 모아준다고 했던 거 그대로 돌려만 줬어도 이런 사달이 안 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암튼 우린 니들 대출 받는 꼴 절대 못 본다. 시아버님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대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기에 제가 중재를 하기 위해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그럼 우리 친정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친정에 들어가서 산다고? 네. 친정집 평수가 넓어서 우리 둘이 들어가 살아도 불편할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도 우리가 집 구하러 다닌다니까 부모님이 돈 모을 때까지만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긴 했습니다. 그럼 대출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서요. 제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시아버님 성에 차는 대답은 아니었던지 시아버님이 다시 버럭했습니다. 그것도 절대 안 되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처가살이 시킬 생각을 해.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우리 보고 뭘 어쩌라는 겁니까? 남편이 다시 버럭하는 모습에 시아버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처가살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하니까 그냥 여기 들어와서 살 생각해. 아버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은경이네 집처럼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불편하게 어떻게 같이 살아요? 4명이 살 건데 28평이 좁긴 뭐가 좁아. 50평대보단 많이 좁죠. 아무튼 다 필요 없고 여기 들어와서 살 생각해. 그럼 대출을 안 받아도 돼서 이자도 아끼고 좀 좋아. 여기서 살면서 돈 벌어서 나갈 생각해. 시아버님이 쐐기를 박듯 말을 하는 모습에 남편이 두 분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여기 들어와서 살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두 분한테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는 이유를 진짜 모르겠네요. 그럼 우린 니들 결혼식에 참석 안 할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 예, 그럼 저희도 누나처럼 부모 없이 그냥 결혼식 하면 되겠네요. 은경아, 가자. 라며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분 있었는데요. 시부모님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해서 연을 끊고 살고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렇잖아도 결혼식 전에 한번 만나 뵙기로 했었고요. 그날 남편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 누님 결혼식에 진짜로 두 분이 참석 안 하신 거야? 말도 마. 그때도 진짜 엄청났었어. 근데 난 전적으로 누나 편이야. 한마디로 부모님 잘못이 크다는 말이야. 남편이 치를 떨고 있는 모습에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지금도 두 분이 우리 결혼식 안 오고 영 끊는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영준 씨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럼 진짜로 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하겠다는 말이야? 두 분이 저러시는데 방도가 없잖아. 난 절대 본가에 들어갈 생각 없거든. 평소 순하기로 소문난 남편이 무서울 정도로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뒤 남편은 부모님 없이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한 듯 시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그 바람에 하루하루 바늘방석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큰일이 메틀림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며 부탁 아닌 부탁을 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님이 기다리고 있는 카페로 들어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님이 달려와서 와락 손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잘 지냈니? 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지금 이 와중에 네가 잘 지낼 수 있었겠니? 아, 그렇죠. 우선 자리에 가서 앉을까요? 라며 제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요. 미리 음료를 주문해 놓은 모양으로 시어머님이 직접 음료까지 들고 와서 제게 건넸습니다. 이런 데 오면 아메리카노 먹는다고 하길래 미리 주문해 놨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지?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널 찾아왔겠니? 자식이라고 둘밖에 없는데 딸 하나는 얼굴도 안 보고 살고 있잖니? 근데 아들하고도 영 끊고 살면 내가 너무 불쌍하지 않겠니? 시어머님이 제게 하소연하듯 말을 했는데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살짝 고개만 끄덕이자 시어머님이 애절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경아, 네가 우리 영준이 좀 잘 설득해주면 안 되겠니? 영준이랑 우리가 영 끊고 살면 너도 발 뻗고 잘 수 있겠니? 너 그렇게 모진 사람은 아니잖니? 그게 저도 영준 씨를 설득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중간에서 잘 좀 설득해주면 영준이도 마음을 돌릴 거 아니야. 영준이가 우리 말은 안 들어도 네 말은 잘 듣잖니. 그러니까 네가 영준이 좀 잘 설득해다오.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하마. 시어머님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모습이었기에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 대출받아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영준 씨도 맘 풀릴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영준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봤는데 예전부터 보통 고집이 아니다 보니까 영 들어먹질 않지 뭐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건데요?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우선 한 1년 정도만 들어와서 살다가 돈 모았다고 하고 분가하면 어떻겠니? 그게 영준 씨가 학가는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그건 좀 불편할 것 같고요. 제가 눈치를 보며 거절 의사를 표했지만 시어머님이 눈을 반짝이며 다시 입을 뗐어요. 아니야, 불편할 것도 없어. 니들도 일하고 우리도 일해서 저녁에만 잠깐 마주칠 텐데 그것도 영준이 아버지는 밤에 일을 하러 가는 날도 많아서 불편할 것도 별로 없을 거야. 그리고 그냥 한 공간에 있는 것뿐이고 서로 각자 인생 살면 되잖니. 그러니까 네가 영준이 좀 잘 설득해줘.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둘 다 영 끊고 살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니. 내가 요즘 불면증 때문에 보통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야. 오죽했으면 병원 가서 약까지 처방받았겠니. 네가 한 사람 인생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영준이 좀 잘 설득해다오.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하마. 시어머님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제게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남편을 만나서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영준 씨, 본가에 들어가서 사는 건 여전히 반대인 거지? 당연하지. 우리 부모님 진짜 특이한 건 은경이 너도 잘 알잖아.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야. 누나랑 나도 그 비율을 못 맞추는데 은경이 너가 어떻게 맞추겠어? 그럼 두 분 다 우리 결혼식에 참석 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제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묻자 남편 입에서 뜻밖의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럼 그냥 비워두고 해야지. 뭐? 진짜로 비워둔다고?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그냥 비워둔다는 건 많이 이상하지 않을까? 그럼 누나랑 매형 보고 앉아달라고 하지 뭐. 아참, 그렇잖아도 다음 주쯤 누나랑 매형이 식사 한번 하자고 하는데 시간 괜찮지? 난 괜찮긴 한데. 그럼 다음 주 토요일 날 같이 식사하자. 라며 남편이 대놓고 시부모님 이야기를 피하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시누이 부부를 만나러 갔는데요. 그날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와인도 한 잔씩 곁들이다 보니 남편이 조금 취했고 시부모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나, 부모님이 내 결혼식에도 참석 안 하신대. 그러니까 누나랑 매형이 혼주석에 좀 앉아주면 안 될까? 너랑은 나름 잘 지냈잖아. 근데 또 뭐가 불만이라는 건데? 그게 내가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적금 들어준다고 해서 내가 매달 꼬박꼬박 월급 보낸 거 두 분이 다 탕진한 건 내가 말했었잖아? 그러게 내가 절대 믿지 말라고 했잖아. 암튼 은경이는 결혼 자금을 꽤 모았는데 그러다 보니 난 돈이 얼마 없거든. 그래서 직구하는데 대출을 받는다고 했더니 아주 난리가 났었어. 아니 보증을 서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겠다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암튼 절대 대출 받지 말라고 하길래 그럼 처가살이를 하겠다고 말했더니 그것도 반대한다면서 본가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야. 그 순간 남편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런데 신우이 입에서 뜻밖의 말이 새어나왔어요. 그러니까 학가를 하자고 했단 말이지? 그 조건을 안 들어주면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하겠다고 했고. 이건 우길 걸 우겨야지.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그럼 그냥 학가한다고 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학가한다고 하라고. 그리고 결혼식부터 하란 말이야. 그러다 난장판 되면 어쩌려고. 나 믿고 우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라며 신우이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신우이를 믿고 학가를 하겠다고 했고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물론 한두 달가량은 별 문제 없이 살았고요. 그런데 역시나 해외여행 이야기가 나오면서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날 남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두 분에게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두 분이 나가라고 하니까 우리 곧 나가드릴게요. 뭐? 진짜 나가겠다고? 우리 보고 나가라면서요. 그럼 나가드려야죠. 남편이 비아냥대면서 말을 하자 시아버님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자식 같지 않은 니들이랑 살 생각 없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라. 이제부터 우리한테 자식은 없는 걸로 알고 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달려들었는데요. 시어머님과 제가 뜯어 말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시부모님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오후 늦게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그게 아니라 가전제품을 다 가지고 가면 우리는 어떡해? 그거 제가 혼수로 사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나왔죠. 뭐가 어쩌고 어째? 니들 진짜 이럴 거야? 라며 시어머님이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혼 전에는 시어머님이 혼수를 해올 필요가 없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했지만 결혼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집안에 가전제품이 오래돼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넷이서 같이 쓰려면 좀 좋은 게 있어야 하지 않겠니? 아, 네. 그럼 가전제품 좀 바꿀까요? 그래. 세탁기랑 냉장고도 바꿔야 하고 김치 냉장고도 바꿔야 하고 요즘은 건조기랑 식기세척기도 필수품이라고 하더구나. 그것도 다 사고 그리고 거실에 있는 TV도 큰 걸로 바꿔야 하고 안방에 있는 TV도 적당한 걸로 하나 사자꾸나. 네, 알겠습니다. 라며 제가 흔쾌히 가전제품을 샀는데요. 저도 써야 하는 부분이었기에 큰 불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가전제품을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나가라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모든 가전제품을 최고급으로 사야 한다고 해서 꽤 큰 금액이 들어갔었거든요. 결국 시댁에서 나오기 전 제가 시어머님께 가전제품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 나갈 때 가전제품 다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새로 사셔야겠네요. 뭐? 내 살림을 네가 왜 가져가? 그게 왜 어머님 살림이에요? 제가 사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가야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살림에 얼씬더거리지 마라. 라며 시어머님이 벌쩍벌쩍 뛰는 모습에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사실 가전제품을 살 때는 나중에 분가해서 나올 때 그냥 드리고 나올 생각이었으나 두 분에게 너무나 실망을 한 나머지 두 분이 출근했을 때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친정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시어머님이 노발대발 난리를 치셨고요. 어찌나 소리를 지르시던지 남편이 전화를 받아서 한동안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는 두 분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시부모님 두 분이 우리 아빠를 많이 무서워했는데요. 그 이유도 참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우리 아빠가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 누가 봐도 일반인과 많이 달랐거든요. 키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주눅이 들 정도로 근육질 몸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분이 친정 부모님께 전화할 엄두조차 못 냈던 것 같았어요. 그 뒤 우리는 시부모님과 연락을 끊은 채 시누이랑만
왕래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표정도 많이 밝아졌는데요. 그동안은 시부모님으로 인해 항상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던 남편이 친정에서는 마음이 편했던 것인지 삐쩍 말랐던 몸에 살도 붙었고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문득 며칠 전 남편이 아빠를 따라 복싱을 배우러 간다며 신나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며 시부모님이 조금만 따뜻하게 배려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